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1일 5월달이 밝았습니다. 그 푸르른 5월달인데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이런 영상을 제가 주로 올리는데요. 주말에 이런 영상을 또 올립니다. 어, 제가 제목을 우리의 미래 세대 새 시대의 전야를 열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 미래 세대라는 것은 MZ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2000년 전으로 태어난 세대를 말하죠. 그리고 세대를 갖다가 구분할 적에 X세대, Y세대, 이제 Z세대가 왔죠. 그래서 밀레니엄 Z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MZ세대가 요번에 20대가 서울 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이 오세훈을 72.5%나 지지했고 박영선을 20%도 지지하지 않았, 20% 정도 지지했다 해서 완전한 개벽이 올 것인가 하고 언론에서 많이 다뤘죠, 그죠? 그리고 내일 5월 2일 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채널 A에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젠더 문제에 대해서 101시간인가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 그럽니다. 이준석이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남을 뜯어먹길 좋아하는 조대만 갖고 사는 진중권과 그 다음에 정의당 또 한 명과 또 원혜영이라는 애가 나오나 본데요. 1대 3의 대결이 되겠죠. 어, 진, 어, 이준석은 젠더 갈등에 의해서 20대가 폭발해서 국힘을 지지했다 그런 논리고 이준석은 페미 갈등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젠더 갈등에 대해서 그 먹이 사냥을 하고 이곳저곳 쏘아대며 평론을 하는 진중권이는 이준석이가 젠더 갈등에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들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니까 이걸 갖다가 페미 논쟁으로 비하시킨 게 진중권이죠. 거기서 뭐 원행하고 또 한 명 나온다 그러는데 그 진보 세력에서 지금 20대 쉽게 말해서 밀리니엄 Z 세대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분명합니다. 고고TV의 진행 방향이 항상 5060, 70, 즉 장노년층들은 광화문을 비워라. 거기서 20, 30대가 나가게 공간을 열어라 하고 지난 4.15 총선부터 줄기차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60은 요번에 민주당의 그 5865는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5060은 2030들한테 시대를 물려줘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코로나 끼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확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인류가 당황할 정도의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코로나는 비대면과 대면을 아주 극명하게 날리고 갈라졌죠. 코로나는 이게 단순히 역병이라기보다 모든 사회, 문화 또는 정치 이런 거를 가름하는 새 기준을 성립한 거라고 저는 봐요. 무식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문을 자주 읽고 잡지를 자주 읽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MZ세대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며 향후 30년을 주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말씀드렸죠. 박성민이라는 정치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로 글을 쓰고 간혹가다 TV에 출연하는데요. 좋은 글이래 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며 제 의견하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맨날 문재인만 욕하고 진영 논리로 싸우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결국엔 대선과 총선 이런 게 진영 논리로 가지만은 그저 적과 우리니까. 그런데 거기서 2030이나 중도층이 항상 폭발적으로 서잉 보트를 형성하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서 아침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다. 겨울이 물러가서 봄이 오는 것도 아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은 물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박승민의 그 평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도 넣고 그러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돈까지 가졌던 586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향하고 있다 하고 저는 봐요. 저는 586을 똘맹이라고 표현하죠. 보도블록 깨고 화염병을 들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들을 미친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뒤흔든 밀레니엄 Z세대가 부상하고 있고 내년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앱 밀레니엄 Z세대를 우리는 확보해야 한다. 거기서 선두로 선 게 이준석이다. 상당한 영향을 받다가 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기득권은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끝까지 저항한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에게 밀려날 수뿐이 없다. 민주주의를 열었던 586 세대도 역사의 순리에 따라 선진국에서 태어난 2030 MZ세대에 자리를 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벌써 현실화가 됐다. 4.7 보선으로. 아마도 2022년 대선에서 새로운 신화를 이끌 주력 부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이 계획을 하지 못하고 못 변해요. 김종인 씨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김종인 씨가 한 게 뭐예요? 국힘 내에 청년의 당을 갖다가 세웠어요. 2030이 미래 세대를 키우라고. 또 유승민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현재 국힘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오늘 현재 보면은 2030이 진입을 갖다가 오히려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게 김기현이가 원내대표가 되고 황교안이가 나오려고 그러고 나경원이가 나오려고 그러고 주용이가 나오려고 그러고 조경태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면이 지금 굉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20대는 제가 느끼기에도 20대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민족주의, 반미, 친미, 반일, 친일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실용적이고 엄청난 많은 문화적인 콘텐츠와 그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접한 게 지금 2040들이에요. 30들이에요.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뭐죠? 많은 문물을 접하고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고 586 똘맹이들하고 그 다음에 50, 60, 79 수구 보수 기득권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얘네들이. 제가 20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말이죠. 세대의 단지를 저는 엄청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저는 엄청 느끼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친구들은 스스로 앱도 만들고 앱 놀이를 하고 모든 정보를 수취하고 그걸 갖다가 세상에 공정을 달라 하고 평등을 달라 하고 지금 외치는 게 2030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버렸어요. 현재는. 제 말을 많이 들으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 친구도 말을 하는데 박승민이도 저도 계속 말을 하고 30년이 한 세대라 그러죠. 그죠? 30년이. 근데 과거의 30년과 지금의 30년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현재의 1년이 과거의 30년 같이 변하고 있어요. 4차 혁명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 친구도 이제 쓸려다 이랬는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1962년 박정희 공화당을 설립한 다음에 1992년 노태우가 물러나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30년 만에 민중에 의해서 문을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1992년에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이 물러나는 내년 2022년 딱 30년인데 이 과정은 민주화 과정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이 섞인 과정인데 이것들도 문을 내낸다. 2030의 벌칙에 이들은 모두 구세력이며 혁신을 갖다가 가해야 될 대상들이고 세대들이다 이거죠. 여기서 2030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해. 고고TV 시청자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런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에 의해서 보수가 괴멸하고 보수가 아주 짓밟히고 보수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참패를 당했는데 그 세력을 대체해가지고 문재인이란 586 똘맹이 80년대 애들이 나와서 정치를 했는데 나라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저 궁지로 몰아넣었다. 2030이 볼 적에는 5060의 자식들이요. 그죠?
6070이 자식들이다. 이들은 과거 산업화를 갖다 자랑스러워하는 보수층도 싫어하고 그걸 대체하겠다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체제 변혁을 시도했던 586 똘맹이들도 싫어한다. 이게 2030이 미래 세대가 지금 나타났고 미래를 열고 있다 하는 게 요점이에요. 이들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디지털 시대예요. 60대 중반 70대들은 솔직히 스마트폰 디지털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해요. 디지털이란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조금 유튜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2030들이 우리가 지금 딱 보세요. 10여 년 전부터 그 뭐죠? 공유카, 그죠? 공유주택,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공존을 하고 공생을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넓혀갔어요. 그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미국에서 우버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들은 한 집에서 한 아파트에서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세대예요. 공유와 공존, 그죠? 그리고 공생. 거기서 나온 게 뭐죠? 공정이라는 화두가 나오고 시대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더불어 살고 싶다. 왜 5060, 6070 수구 보수나 586 똘맹이들은 왜 우리의 비참하고 우리의 지국 같은 삶에 우리는 공정에 목말랐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4.7 보수에서 한번 터졌지만 벌써 있었어요. 근데 보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민주당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득권들, 쉽게 말해서 보수 기득권들, 586 이것들도 수구야. 586도 수구 꼴통들. 하여튼 586 운동권, 돌멩이 운동권,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 운동권, 보수 기득층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2030이 새로운 시대로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기존 60년의 기득권을 지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2030들은 우리 자식들이지만은 내 자식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 자식도 그렇지만은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그죠? 자라오는 과정에서 경쟁만 하고 학업의 경쟁만 하고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온 세대예요. 근데 사회에 딱 나오는 순간 20살 되는 순간 뭔가 이게 말이지 불편하다.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우리가 2만 불이 넘고 그랬잖아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 MZ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자리를 차고 가려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586 똘맹이들하고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이 막고 있다. 당연히 세대 교체는 이루어진다. 물은 흘러가기 마련인데 윗물이 아랫물을 갖다가 밀어내는데 그걸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과거에 586 똘맹이들이 화해병 던지고 돌 던지고 6070들이 말이죠. 박정희를 사수하고 전두환을 사수하면서 말이죠. 관료, 정치권 가서 권력을 향유하던 그런 걸 갖다가 이 친구들이 밀어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친미대, 반미, 친북대, 종북, 반북, 친일대, 반일, 민주대, 반민주 이런 거 없어요. 지금 2030. 자기 현실 생활에 불편하면은 또 자기 미래를 갖다가 침탈을 하면은 반항하고 저항하는 세대예요. 계속 제 이야기만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습니다. 지난 60년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는 전쟁 같은 극단적 진영의 시대를 살면서도 한강의 기적 때 민주화를 이루는 저력이 있었다. 그런데 AI하고 팬데믹 시대에는 인간, AI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인간, 자연, 기계의 공존과 사회적 연대가 없으면
파멸할 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을 오직 북한이라는 프리즘만 세상은 아직 오로지 북한이라는 프리즘만 본 전 세대의 반공 프레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민주의 프리즘으로만 본 시대를 열었던 586 똘맹이를 극복하고 2030 MZ세대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대는 상대를 단지 이길 경쟁자로 본다. 스포츠처럼 공정한 룰, 치열한 경쟁, 깨끗한 승복이 작동하는 사회를 원한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분노한다. 쪼국이 윤미향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전 세대와 달리 이들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상대적 인식에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다. 기술의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공유, 공정, 공존, 공생에 더불어 삶에 더 목말라하고 있다.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시대 상황을 접한다고 더불어민주당 했는데 더불어가 지네들만 먹고 사는 더불어였어. 문밥만 먹고 사는 문재인만 먹고 사는 더불어였어. 거기다가 권력을 갖고 권력을 향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문재인은 정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정한 보상에 예민하지만 역설적으로 경쟁에 대한 자신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기는 하다. 이 MZ세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기술강국, 문화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다 말한 걸 얘가 쓰고 있네. 박성민이가. 이 세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기술강국, 문화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윗세대와 달리 열등감이 없다. 얘네들이 MZ세대들이 말이죠. 사회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열등감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은 대단히 많은 애들이에요. 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좋은 기업을 못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이 20대, 30대. 제가 간혹가다 20대들한테 강의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사이드에서. 그런데 얘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말은 그냥 자신 있게 우리가 알아듣지 말을 못하는데 열등감이 대단히 있어요. 그게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살인사건,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참상이 막 나오잖아요. 이들은 당당하게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보수와 중국과 북한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진보를 원한다. 이게 틀렸어 이놈아 박성민이가. 미국으로 가야지 뭘 미국의 노라고 그래 이 사람아. 반공주의, 국가주의, 시장 맞는주의, 낡은 민족주의, 회사주의 모두 배격한다. 이들에게 김정은은 그저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난 재벌 3세와 똑같다. 성과급 이슈. 요새 계속 성과급 때문에 나 그 성과급 말이야. 대기업이 너무 많이 가지고 가. 괜히 연봉이 1억이면 성과급을 1억 이상 가지고 가.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SK, LG 같은 데 과장이 1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성과급이 1억이 또 가. 1년에 2억을 가지고 가. 30대 중반 애들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애들이. 근데 이 2030 취업을 못하고 사회에서 이거 병들고 이런 애들이 가서 1년 내내 일해봐야 1,800만 원 못 받아. 1,700만 원. 최저임금.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비슷하게. 시험 쳐서 통과를 못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성과급 이슈에서 모두 공정한 보상에 민감한 MZ세대는 능력은 없으면서 돈만 많이 받는 또는 돈만 많이 받는 연공서열의 반감을 갖고 있고 현대차, LG전자,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출범은 새로운 혁명세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후다. 공정한 보상, 영국 서열제 거부, 52시간 준수, 65세 정년 반대, 업무시간과 여가의 분리가 젊은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는 능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아니 솔직히 은행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힘든데 조금 뽑으니까 그놈들도 가가지고 결국에는 창고에서 돈 쉬고 입출금 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걔는 1억을 받고 거기 취직 못하는 애는 1년에 1,500, 1,700을 받느냐 이거죠. 너무 받아도 너무 받아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받아 지금 보니까. 근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이 젊은이들은
너무 적게 받아 또 전 세계에 비해서. 이 MZ세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왜 내가 한 말을 계속하냐 얘는. 이 MZ세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기술 강국, 문화 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윗세대와 달리 열등감이 없다. 이들은 당당하게 미국, 이게 또 틀렸어요. 악진의 한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 MZ세대는 똑같은 말이고,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2030 MZ세대에서 예전처럼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떠난 이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간다. 제 느낌은 안 돌아가요. 근데 이 친구는 하는 말이, 만약 다 돌아오지 않고 50% 정도의 지지에 머무른다면 정권은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불과 40% 지지만 받는다면 정권은 확실히 교체될 것이다. 요번에 그 2070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정과 정의가 시대 정신으로 선점을 했어요. 윤석열이 공정과 정의.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시대를 간통하는 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윤석열이 깃발을 꽂고 모두 윤석열로 모인다면은. 2030은 절대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 직관에 의하면은.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차라리 투표를 안 하면 안 하지, 국힘이 저렇게 지리발광이라 그런다. 지리멸멸하면은 안 하면 안 하지 민주당을 찍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 MZ세대는 한 번의 경고에서 만족하고 회군을 할까? 아니면 586 세대가 군사 독재 시대를 끝내고 자신들의 시대를 열었듯이 2030 MZ세대도 난공불락 586 권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자신들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열어요. 이 박성민도 얘도 글을 쓰고 평론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데 열어요. 보세요. 5년 후를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린 계속 그 정치 방송하는 애들이 계속 진영 싸움으로 공학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밑에서 엄청 바뀌고 있어요. 제가 놀랄 정도예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2030의 이 분노와 분출은 놀랄 정도예요. 시대는 바뀌어요. 돌이켜보면 지난 30년은 청산의 시대였다. 정통성에 자신이 있었던 민주정부는 뭐가 정통성에 자신이 있어. 민주당 자체가 이상한 당이에요. 인물은 많았지. 신익희 같은 사람. 그럼 이승만은 없었나? 근데 이승만이 마지막 그렇게 돼가지고 정통성에 자신이 있었던 민주정부는 바로 그 정통성 때문에 청산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고, 김영삼 정부는 군사 독재 청산을 했고, 김대중 정부는 보수 청산을 주도했고, 노무현이는 기득권 청산을 주도했고, 이명박이는 좌파 청산을 주도했고, 박근혜는 종북 청산을 주도했고. 박근혜가 무슨 종북 청산을 주도했어? 박근혜가 그냥 종북 청산하고 이명박 청산을 주도에다가 이 모양 입고 그러놨지. 문재인은 적폐 청산에 몰두했다. 모두 다 과거의 노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김영삼 이후에 박근혜, 문재인까지는 이 박정희의 극복 과정이었다. 박정희를 뛰어넘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박정희를 못 뛰어넘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도. 박정희를 민주정부 또는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좌파 정부예요. 인권을 탄압했다고 우파 정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히틀러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여러분? 좌파죠. 무솔리니도 좌파죠. 그죠? 그래서 2022년 대선 이거는 말씀드렸고, 비주류는 민주당은 비주류죠. 그죠? 민주당은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은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뿐이 없어요. 70년 한국 정치사의 비주류는 맞아요. 이 민주당 비주류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다. 한 번도 주류의 시각에서 국정을 다루지 않았다. 국정은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결국 국정무능은 미래 세대에게 청산당할 운명이다. 노무현이가 그래서 청산당했잖아요. 그래서 패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이란 이 작자는 노무현보다 훨씬 더 무능력하고 그죠? 무식한 놈이다. 당연히 청산을 당해야 되죠. 노무현이도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그랬고 그걸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놈은 미쳐가지고 주류 세력 교체는커녕 1년 후에 지가 골로 가게 생긴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강고했던 거대 양당을 무너뜨린 젊은 세대가 한국에서도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2030 MZ세대가 새로운 30년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은 586 세대에서는 시대의 마지막 밤이고 MZ세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전야다. 이게 2030 MZ세대가 전 세계적 열풍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오는 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은 MZ세대가 아니고 Z세대가 말이죠. 2030의 분출과 정치권 진입과 사회적인 저항이 항상 있었어요. 30년, 20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전에 586 똘맹이들이 그거는 정치 세력화된 것들이지 단순히 사회를 변혁시키자는 세력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총칼로 통치할 수 없는 것이고 민심이 예민하다. 군사정권에서 민심을 더 누르지 못하고 망했듯이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박근혜는 작자 빼고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정권은 민심을 외면하다가 몰락을 자초했다. 민주당 떨거지들이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 역사적 압승을 거두고도 여전히 비주류 운동권에 대해서 미친 작자들 같이 행동하니까 주류가 될 수 없다. 이 MZ세대의 등장이 요번에 이게 그 4.7 보수로 확 나오는데 이거 불을 지핀 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요번에 4.7 보선 끝나고 이게 페미 갈등, 뭐 자기는 페미도 말을 안 했는데 MZ 갈등, 밀레니엄 갈등 이걸 갖다가 그냥 표출시킨 거야 이준석이가. 석학 수준이야. 준석이는 석학 수준이야. 내가 보니까. 내년 대선은 2030과 중도층이 이 블랙홀로 당길 거예요. 우리 보수는 개혁 보수는 30%의 지분을 갖고 2030과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물려주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죠. 원고에 반도 못했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